실적 투자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좋은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도 시점을 네. 보통 한 2, 3년 후나 길면 한 5, 6년 후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투자 초창기 때는 뭐 다음날 팔겠다, 뭐 다다음날 팔겠다 이런 그 짧은 기간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어떤 실적보다는 그 시장을 움직이는 단기간의 모멘텀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뭐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테마라는 건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주식들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들이 보통 지루하고요. 단기간 이벤트를 갖는 그런 테마주들, 예를 들면 뭐 방산 테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가는 그런 대형 방산주들도 있지만, 뭐 빅텍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뭐 남북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돼서 올랐다가 그 소식을 뒤늦게 들고 뛰어들면 고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는 이 네이버나 증권사의 어떤 증권사 리서치 자료는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8, 90% 정도만 우리가 실적을 잡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건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 트렌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버는 회사가 200억을 벌고 400억을 벌고 800억을 버는 이런 회사 하나랑 1000억을 벌었는데 900억, 800억, 700억, 600억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랑 어느 회사를 사야 될 거냐 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를 사야만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 때 한 300억 정도 버는 회사로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버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버블은 2년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2년 후면 적정한 실적에 적정한 주가구나. 근데 얘는 2년 후에 또 300억이 아니라 800억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싼 가격을 사서 너무 높게 샀네 하고 손절매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좋은 기업을 샀는데 비싸게 샀어. 하지만 주가가 내리면 좀 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사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책들에서 언급을 했지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이 미리 추가 매수 계획들을 좀 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한 50% 정도는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와 그리고 그 번 돈을 잘 베푸는 회사,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사실은 제 책을 작년 한 10월 정도에 책을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야 되는지 작년 10월 기준으로 다 써놓고,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출간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양도 좀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투자 금액의 한 50% 이상은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한 3년 이상은 적어도 보유를 하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당시에 투자를 결심을 했느냐, 실적의 목표 미래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뭐 과열돼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019년 말 당기순이익이 344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2022년 말 기준 2323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근데 2025년이 되면 7414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년 후면 매출이 3배가 넘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54조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는 11조 정도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좀 주춤을 한 거죠. 하지만 2025년이 되면 다시 49조 정도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잖아요. 메모리라는 것은 이게 규격화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건데 이게 한 2, 3년마다 왜냐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만 2, 3년마다 더 발전된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교체 주기가 되고 어떤 경기 사이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됐을 때 사서 실적이 아주 좋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이 실적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넘버원 기업이지만 2022년 실적을 2025년 정도에 가서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실적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300억이던 당기순이익이 7,400억. 3배까지 증가하잖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2025년 7,400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의 어떤 버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막 하지만 PER 기준으로 2025년 7,400억 정도면 한 30배 정도 내외 되거든요. PER 30배 내면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뭐 바이오들 뭐 100배 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2025년이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32년까지 신차를 팔면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로 팔아라. 그러니까 전기차의 신차 점유율을 67%까지 올리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32년도까지. 네, 9년 남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은 약 6%예요. 그러면 지금 11배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에 한 배씩은 늘어야만 67%가 되는 거예요. 근데 67%가 좀 과도한 목표다. 좋아, 그러면 한 40%만 잡자. 그래도 지금 6%니까 한 7배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 빅3 점유율을 보면요. 테슬라가 한 65% 정도 작년 기준으로, 포드가 7.6%, 기아하고 현대가 7.1%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현대차만, 기아차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도 공급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자동차 그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67%까지 올려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설비 투자 부분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에서 이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전기차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는 에너지원, 멀리 가고 얼마나 힘있게 가느냐. 음극재는 방전된 전기를 이렇게 다시 옮겨주는, 그리고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불나니까 가운데 막을 해주는 거고, 이 양극재의 그 전류를 옮겨주는 게 전해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의 한 40에서 45% 정도의 금액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산까지 갔는데 이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계속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2차 전지의 핵심이고,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뜨겁게 관심을 받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생산량이 국내에서만 6만 톤이에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48만 톤.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그 발표한 그런 건데요. 그러면 2021년 대비해서 몇 배가 증가하는 거죠? 한 7, 8배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포를 보면 국내에서 23만 톤, 유럽에서 14만 톤, 미국에서 11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자동차 공장 옆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세팅하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6%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다 완공하면 세팅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2026년 정도 되면 2022년 작년이 1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5배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불과 4년 만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훈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결국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전기차 산업 그 탄소 제로 해갖고 2035년부터 탄소 제로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인 포커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걸일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석탄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의 그 석탄을 많이 쓰는 상품들을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어떤 그 모멘텀은 사실 이제 미래의 실적을 끌고 오는 건데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실적 포커스를 둔다면 분명히 실적은 지금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니까.